자, 지난주 이재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둔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보수진영에서는 드디어 사법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고 환호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좋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그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걸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지난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습 거짓말쟁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이제는 끝났다, 안심해도 괜찮다는 반응이 요란하게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퇴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악마 이재명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내쫓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하니까 우리가 정말 대비를 잘하자는 뜻입니다. 이재명 퇴출이 되면 우리는 만세를 부르겠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건 그건 구형은 구형일 뿐입니다. 선고하고 다른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재명 측의 재판 전략은 감형을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사실을 인정하는데 좀 형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 무죄다는 걸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쟤네들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측도 거짓말을 했었다. 왜 그건 문제 삼지 않고 나만 그러냐. 이건 야당 탄압이다고 박박 우겨왔습니다. 그렇게 여당, 야당 사이에 형평성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으냐. 해야 된다. 이런 좌빨 진영의 압박, 공세에 재판부가 어떻게 반응할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좌빨들의 그런 목소리를 전혀 못 들은 척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를 몰랐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재명의 그 말이 그렇게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좋다. 그렇다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한 거짓말은 뭐냐? 우리 집사람은, 그러니까 김건희를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했던 그런, 그 다음에 장모랑 관련된 발언 포함해서 그런 발언들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이재명 측의 논리입니다. 우선 선고 공판 날짜가 문제입니다. 왜 거의 2달 뒤인 11월 9일로 멀찌감치 밀어놓았을까? 전 이게 찜찜합니다. 누구도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1월 1개월 이내에 잡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 수상한 친구 부장판사 한성진은 뒤로 쭉 밀어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사회적 관심이 많이 쏠리는 재판이라면 빠르게 신속 재판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회피한 것은 이게 뭐냐라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 아시듯이 선거법 관련 재판의 1심은 6개월 이내로 마쳐야 되는데 이재명은 안 그랬습니다. 지금 거의 2년을 끌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도 하고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이걸 막고 끌고 가야 되는데, 요즘 말로 하드 캐리를 해야 되는데 재판부는 거꾸로 여기에 은근슬쩍 동조를 해왔습니다. 한술 더 떴습니다. 더구나 첫 재판장이었던 전 부장판사 강태규라고 하는 친구는 무려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올해 초에 사표를 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엄청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후임 판사 한성진이 다시 이 재판을 맡아서 추가로 1년째를 끌고 있는 판에 선고 재판을 저렇게 멀찌감치 잡아놓았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뭐가 암수가 있느냐를 우리가 캐 물어야 됩니다. 즉 앞으로 2달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무슨 재판 외적 정치적 변고라도 벌어지기를 재판부가 기대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눈치마저도 보인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 꽝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원했기 때문에 2개월을 두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미 개딸 재판부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번 부장판사 한성진의 재판부가 더욱 용감하고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이런 걸 위반했다, 정치인으로서 용납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근엄하게 꾸짖는 건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의원직 상실의 기준이 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때리는 대신에 솜방망이 벌금인 90만 원을 때리고 물러서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 시간부로 이재명은 재판부가 훌륭한 판결을 했다고 환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긴 듯이 난리를 칠 때 우리는 그야말로 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30일 날엔 위증교사 결심 공판도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실은 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장판사 김동연이 아까 얘기했던 부장판사 한성진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고향도 호남인데다가 연수원 시절부터 좌편향 혐의가 없지 않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을 계속 질질 끌어왔던 무지무지하게 고약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서둘러서 재판을 했더라면 총선 이전에 4월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결국 총선에서 이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김동연이라고 우리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약한 정치판사라는 소리를 듣는 김동연이 이번에는 개과천선해서 마음을 바꿔서 이재명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용감하게 때린다고 뭘로 보장을 합니까?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재판부가 모두 수상하다고 저는 또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재판부가 개딸 재판부라고 하는 소리는 이미 듣고 있지만 지금 악마 이재명이는 최대한도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에 다음 달 중순 하순경에 조기 대권 선언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가 이미 이런 얘기를 보름 전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추석 때 조선일보가 뒤늦게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재명이가 조기 대선단을 이미 꾸리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슬쩍 내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빼도 박을 수 없이 이재명이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라는 걸 가시화하는 것이고 배수진을 쳤다는 걸 보여줍니다. 11월에 있는 선고 재판을 자기는 야당 당수 플러스 대선 후보 자격으로 맡겠다는 얘기입니다. 할 테면 해보자 라고 링 위에 올라서기 직전이 지금입니다.